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에고. 예. 네 번째 시간인가요?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에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저희 책 EFT로 술술 풀리는 내 인생 113쪽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오늘 할 내용 제목은 몸이라는 환상인데요. 제목이 몸이라는 환상.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죠. 예. 앞에서 에고에 관한 설명을 들은 독자들은, 애청자분들은 한편으로 납득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분리감이 두려움을 낳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내가 나지? 내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몸이지 우리 몸은 아니잖아. 자, 바로 이것이 에고가 내세우는 분리의 논리입니다. 에고는 눈에 보이는 분리된 형상들, 즉 몸이 나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몸에 대한 에고의 숨겨진 전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현대의학의 기본 전제이기도 합니다. 첫째, 관찰자로부터 독립된 객관적 세계가 존재하며 우리의 몸은 이 객관적 세계의 일부다. 둘째, 신체는 시간, 공간상 서로 분리된 물질의 덩어리다. 셋째, 마음과 몸은 서로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이다. 넷째, 물질이 주된 것이고 의식은 부가적인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줄 아는 로봇이다. 다섯째, 인간의 의식은 생화학작용, 신경 전달 물질의 산물이다. 여섯째, 개체로서의 인간은 서로 분리된 독자적 존재다. 넷째,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사물의 실제를 정확하게 포착해 보여준다. 이것들이 바로 나는 내 몸이다라는 분리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들이며 상당히 설득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낡고 사라져야 할 패러다임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의식과 몸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몸을 포함한 물리적 세계는 관찰자의 의식이 선택하고 창조하는 반응일 뿐이다. 둘째, 육신의 본질은 유형의 물질이 아니라 무형의 에너지와 정보다. 보이는 몸이 다가 아니다. 보이는 몸을 운영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몸이다. 셋째, 몸과 마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대립되어 보이지만 불가분의 통일체다. 넷째, 의식, 정보가 물질을 조직화한다. 우리는 육신을 입은 의식이며 육신을 통해 객관세계를 경험하고 창조한다. 다섯째, 의식적 작용이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며 그 역도 가능하다. 여섯째, 모든 개인은 육안으로 볼 때는 독립적이지만 무의식 차원에서는 하나다. 무의식은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다. 일곱째, 인식은 사실의 포착이 아니라 주관적 해석의 과정이자 결과다.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음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혹자는 말합니다. 꽤 그럴듯한데 하지만 그것은 신과학 쪽에서 많이 주장하는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얘기 아닌가. 나는 사실을 원해. 저도 사실을 좋아합니다. 철학과 문학이 몸을 치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에서도 통증혁명이란 책으로 유명한 존 사노 박사는 뉴욕 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로 수십 년간 가장 최악의 통증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10년에서 30년 이상 만성 통증에 시달려 왔으며 경막하 주사나 수술이나 수년간 물리치료를 받아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교통사고나 비행기 추락 등의 심각한 사고를 경험했고 X선 판독 결과로도 구조적 이상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노 박사는 이런 심각한 환자들 중에서도 기능과 통증 양면에서 70%의 환자들이 완치율을 보였고 다른 15%의 환자들도
40에서 80% 정도의 증상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는 30여 년간 무려 1만 2천 명에게서 이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일률적으로 CT나 MRI를 찍게 되고 그러면 대체로 디스크니 퇴행성이니 하는 이상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런 것들이 병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증상을 억제하는 약물 처방이나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런 방법은 장기적으로 큰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은 잠시 사라졌다가 곧 다시 나타나고 종종 더 악화됩니다. 사노 박사는 한 의학 논문을 보다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통이 없는 100명의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MRI를 찍어보면 65명 정도는 추간판 탈출이나 척추관 협착증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검사상으로는 분명 요통 환자이지만 요통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추간판이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무엇이 원인인가? 그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통증 환자들은 환부 근육들이 만성적으로 긴장과 경련을 반복하게 됩니다. 근육이 만성 긴장 상태에 있으면 이 부분의 혈류가 제한되어서 피가 잘 안 흘러서 산소 부족을 일으켜서 심각한 통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존 사노 박사는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의 근육은 만성적으로 긴장하게 되었을까? 그가 깨달은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차원에서 분노를 표현하거나 느끼는 것이 좋지 않다고 배우며 자라납니다. 그 결과 분노나 걱정을 일으키는 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이런 감정들이 드러나면 무의식에서 자동으로 억제하고 회피하게 됩니다. 무의식은 근육이 긴장 수축하여 통증을 만들므로써 우리의 마음이 이들 원인에서 관심을 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통증은 더 심각한 손상이나 피해를 예방한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존 사노 박사는 이와 반대로 통증이 무의식의 유해 감정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통과 같은 육체 증상은 억제되었던 감정들이 무의식적으로 표현될 때 이에 대한 회피와 억제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들 감정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치료가 된다는 것을 사노 박사는 발견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을 그저 2번의 강의를 듣게 함으로써 이상의 놀라운 치료 효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첫 강의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증을 일으키는 것은 추간판 탈출이나 협착증이나 그 외의 구조적 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정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간판 탈출이나 추간판 협착이나 기타 이상 소견이 보이고 이것들이 원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은 근육의 만성적 긴장이나 경련입니다. 2번째 강의에서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화내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는 환자들이 일기를 적고 집단치료와 심리치료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20%의 환자들이 자신이 걱정하거나 화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식하지 못해서 상담사를 통해 억압된 원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강의와 상담을 할 때 종종 존 사노의 이론을 언급해서 이해를 돕는데 그의 이론이 설득력이 있고 치료 결과도 놀랍기 때문입니다. 많은 내담자들이 이런 설명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합니다. 그는 이 이론 모델이 단순히 근골격계 통증뿐만이 아니라 기타 만성질환에도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사노 박사의 이론은 중요한 돌파구이지만 그 방법은 EFT의 효율과 치료 속도에 비하면 상당히 느린 감이 있습니다. 존 사노의 통찰력과 최상의 심신치료법인 EFT를 결합하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또 미국의 방사선과 의사인 칼 사이몬트는 상상을 이용해서 악성 종양을 치료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예상 생존 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하고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악성종양 환자 159명을 4년간 치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 생존 환자가 63명이었고 사망한 환자들의 평균 생존 기간도 20.3개월로 일반 환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결국 무의식의 상상만으로도 암이 상당히 치료가 되었고 이렇게 완치된 환자들이 국내에서 EBS 다큐멘터리 상상에 빠지다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20년 넘게 의학 공부를 하고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책과 강의와 방송을 통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EFT와 화건을 전파하면서 제가 인체에 대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몸은 나의 기억과 감정과 신념과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통증과 질병은 이것들의 한 표현이다. 또 몸은 의식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더러울 때 거울을 닦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닦을 것인가. 한마디로 마음이 바뀌면 몸도 바뀐다. 이제 이 부분이 몸이라는 환상. 저번 시간에 이제 에고의 정체는 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분리가 뭐냐 구체적으로? 근원과 분리된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근원과 분리된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리가 안 돼 있냐? 분리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게 문제. 몸과 마음의 분리거든요. 몸과 마음의 분리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몸에 생기는 모든 병은 대부분의 병은 마음의 문제에서 생긴다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몸은 마음과 분리가 안 되죠. 그럼 이 분리가 되었다고 생각한 건 환상이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나와 남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의식 차원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무의식의 원리에 설명을 드렸죠. 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이유 없이 나한테 시비 걸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게 생긴다고 했죠. 자, 그러면 결국 뭡니까? 우리는 분리된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에고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고 마음과 물질이 분리되어 있고 나와 남이 분리되어 있고 계속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에고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리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세상에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분노를 품으면 내 마음과 다른 사람, 세상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내가 분노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다 생각하시죠. 그러면 내가 열받으면 또 아무 일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아침마다 열받은 채로 하면 한 달 정도 생활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저기서 자꾸 시비 걸리고 싸움 붙고 이유 없이 맞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근데 반대로 아침마다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나 평화로운 마음을 쭉 담으면서 한 달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진지. 갑자기 돈 떼먹고 도망간 친구가 돈 갚겠다고 연락이 오기도 하고 승진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사람들이 나한테 밥을 사주기도 하고 뭔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또 뭐냐. 그래서 이제 칼융의 동시성의 원리가 뭡니까? 세상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 이게 이제 동시성의 원리잖아요. 자, 근데 에고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고 이 세상의 근원, 하느님이든 우주든 부처님이든 불성이든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에고는 우리가 끊임없이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고 나와 남은 전혀 별개고 그래서 또 분리되어 있고 나와 세상은 또 분리되어 있고 마음과 물질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자, 이 분리가 환상이고 그리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한없이 작고 초라해지잖아요. 백두산이 아무리 높고 크다고 해도 이 우주 전체와 크기와 비교하면 뭡니까? 이 우주와 비교하면 티끌 정도도 안 되잖아요. 결국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작아집니다. 작고 초라해집니다. 이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지니까 화가 납니다. 뭐가 뜻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자, 이게 바로
분리에서 이 분리감, 분리의 느낌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고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는 가장 큰 근거로 우리 몸이 바로 몸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우리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뭡니까? 몸이라는 것은 마음의 반영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저희 책 EFT로 낫지 않는 통증 없다에 보면 몸과 마음이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는지 쭉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그것 같이 한번 보시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분리라는 생각에 빠지면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고 별개고 나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고 별개고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는 불안하고 외롭고 두렵습니다. 그럼 이것의 반대는 뭡니까? 일체감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일체감, one wholeness. 몸과 마음은 하나이고 나와 세상은 하나이고 온 우주가 나와 하나이다. 그래서 장자에는 무라일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은 만물입니다. 그 다음에 아는 나아입니다. 일체. 일체는 말 그대로 일체잖아요. 세상 만물과 나는 일체다. 하나다. 이게 장자에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이제 우리의 에고는 끊임없이 우리 자기 자신이 뭔가 분리되어 있고 막 그렇다고 이제 주장하고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초라해지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분리, 두려움 뭔지 아시겠죠? 조금씩 이제 제 설명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에고는 특히 이제 몸을 자, 그래서 앞에 다시 했던 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분리감이 두려움을 낳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내가 나지 내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몸이지 우리 몸은 아니잖아. 바로 이것이 에고가 내세우는 분리의 논리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서로 별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몸을 보고서 우리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찰자로부터 독립된 객관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우리 몸은 이 객관적 세계의 일부다. 결국 뭐냐면 나와 세상 분리되어 있다 이 얘기거든요. 신체는 시간 공간상 서로 분리된 물질의 덩어리다. 신체는 그냥 물질이다 이거잖아요. 마음과 몸은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이다. 그럼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몸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스트레스는 내 마음에서 일어난 거고 몸은 물질인데 그럼 뭐 자동차가 스트레스 받아서 고장 나는 거랑 똑같잖아요. 자동차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자동차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한들 고장 나면 안 되잖아요. 물질인데. 자, 근데 경험상을 해보세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팍팍 늙는다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야,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는지 몸이 너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결국 뭡니까? 우리는 경험 속에서 실제로는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물질이 주된 것이고 의식은 부가적인 것이다. 이게 유물론이라고 하는데요. 물질이 만물의 본질이고 마음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또 에고의 기본 주장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간의 의식은 마음은 생화학 작용의 산물이다. 예, 이것도 유물론입니다. 자, 그 다음 여섯째, 개체로서의 인간은 서로 분리된 독자적 존재다. 이것도 아까 이건 설명드렸고. 그 다음 일곱째,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사물의 실체를 정확히 포착해 보여준다. 우리는 이거는 앞에서 모든 건 해석이다라고 설명드렸죠. 각자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요거의 또 본질이고. 한마디로 에고가 분리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나와 세상의 분리, 몸과 마음의 분리, 나와 남의 분리.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더 있죠. 유물론. 물질만이 실제고 마음이나 의식 같은 것은 실제가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고 그냥 물질의 어떤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생각. 그게 그런데 전부 다 틀렸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분리라는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뭐냐?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나는 내 몸이고 몸은 이렇게 분리된 것이다 라는 이런 것들 생각, 이런 분리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들인데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은 낡고 사라져야 될 패러다임입니다. 사실도 아닙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포함한 물리적 세계는 관찰자의 의식이 선택하고 창조하는 반응일 뿐입니다. 자, 육신의 본질은 유형의 물질이 아니라 무형의 에너지와 정보입니다. 이거 설명드렸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아프고 병드는 겁니다. 보이는 몸이 다가 아니다. 보이는 몸을 운영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몸이다. 몸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몸과 마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대립되어 보이지만 불가분의 통일체다.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의식, 정보가 물질을 조직화한다. 우리는 육신을 입은 의식이며 육신을 통해 객관 세계를 경험하고 창조한다. 자, 다섯 번째, 의식적 작용이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며 그 역도 가능하다. 요거는 붓다 브레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붓다 브레인이라는 책을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마음이 바뀌면 뇌가 바뀐다 이겁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 보면은 해마라고 하는 부위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을 치료해주면 그게 뭐 상담을 해서 치료해주든 뭐 하여튼 뭘 해서든 우울증이 치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해마 부위가 커집니다. 해마가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기억력이 별로 안 좋죠. 그건 뭡니까? 몸과 마음이 보십시오.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도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어도 마음이 바뀝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은 항상 끊임없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바뀝니다. 의식은 우리의 마음은 단순히 물질의 반영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면 몸도 바뀝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모든 개인은 육안으로 볼 때는 독립적이지만 무의식 차원에서는 하나다. 무의식은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다. 자, 무의식 차원에서는 하나다. 이것과 관련해서 동시성의 원리 설명드렸죠. 나와 남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이 우리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칼융의 황금풍뎅이 사건. 우주가 내 마음 상태를 반영하면서 뭔가 자꾸 반영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동시성의 원리죠. 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내 몸과 마음과 세상과 우주와 나와 남은 서로 연결되어서 뭔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존재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리고 나는 여기서 분리되어 있는 아주 미약하고 초라한 존재다라는 느낌이 틀렸다는 게 뭔가 감이 좀 잡히세요? 바로 이거를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인식은 사실의 포착이 아니라 주관적 해석의 과정이자 결과다. 이건 당연한 건데요. 개는 사람보다 소리 듣는 폭이 넓죠. 대신 시력이 떨어지죠. 그럼 개가 보고 듣는 세상과 사람이 보고 듣는 세상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우리도 적외선 카메라 끼고 보면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이게 바로 인식이잖아요. 인식은 사실에 있는 그대로 포착한 게 아니라요.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상에 살아도 내가 보는 세상, 남이 보는 세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몸이라는 환상에 대해서 다시 이제 좀 설명을 쭉 드렸고요.